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지난해까지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커머스 업체들의 저가 상품의 공습에 시장의 우려가 컸었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는 중국 커머스 업체들의 진출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하죠.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중국 커머스 업체들이 아예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우리나라를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류센터 설립하고요. 또 국내 유통기업과 협업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이른바 2차 C커머스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C커머스의 공격적인 투자가 국내 유통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월이었던가요?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 시작한 후에 미국의 그 연방 우정청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뭐 홍콩 또 어디죠? 중국발 택배 배송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했다가 또 금방 철회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이 테무나 알리, 쉬인 같은 C커머스한테 지금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해요. 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일단 좀 짚어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그 뭐 사실 2차 공습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방송 나왔을 때 2차 공습 이야기를 했었고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책도 썼었고 그 2차 공습 몰려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정청 말씀하셨는데 미국 우정청 말고도 관세 국경 보호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지금 중국 그러니까 하루 평균 중국에서 오는 택배가 미국에 들어가는 게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짐작이 안 가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요? 미국 사람들이 중국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시커머스를 통해 물건 사는 300만 개가 많습니다. 300만 개 하루에. 하루 평균. 그러니까 뭐 미국에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많이 주문하고. 그러니까 이게 2024년 작년에 이게 지금 관세국경 보호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약 한 14억 14억 개가 넘는 부분들이 뭐 훨씬 더 이야기 들어갔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고 이번에 이제 하루 만에 철회했는데 이게 뭐 보면 일단은 뭐 새롭게 이걸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데 곧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것을 시스템상으로 효율적으로 관세를 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때 왜 그 중단한다 그랬다가 철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럼프 이제 일단은 이게 펜타닐 관세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숨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고 10% 2월 1일부터 행정명령으로 해서 10%에서 관세를 시작됐고 이제 뭐 치고 받고 이렇게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제네바 협정에서 이제 풀어지면서 일단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이게 이제 뭐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120%가 넘는 부분 소액 화물 관세에서 54%로 좀 내려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관세가 부과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54% 정도 관세가 됩니다. 지금 이제 택배 부분에서 채소 면세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이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 알리, 테무, 그러니까 특히 미국은 알리보다는 테무하고 쉬인이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테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 뭐 하루 평균 300만 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뭐 거의 한 40%가 다 테무에서 그다음이 쉬인이에요. 쉬인은 주로 패션 쪽인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 패스트 패션의 거의 50%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금방 사 입고도 금방 버릴 수 있고. 미국 대학생들은 거의 막 그러니까 한 100불 정도 되면 아주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엄청 자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충격은 있었지만 뭐 여전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시작했다. 일단은. 800달러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해서는 그럼 얼마라고요, 관세는요? 아까 이제 120% 부분에서 이제 54%. 그러니까 최소 관세를 이제 5월 14일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죠. 그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무관세였던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800달 이내에서는 800달러 이하에서 무관세였는데 거의 뭐 안 이게 했죠. 이제 어쨌든 54%면은 꽤 많이 내는 거잖아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면 테무나 알리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의 저가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격 받게 되는 거고 네. 사실 이게 타격 받게 되는 게 지금 당장 받게 되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효율적인 관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미국 내에서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뭐 새롭게 또 이렇게 제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54%가 또 지금 제가 볼 땐 유동성이 크다. 그래서 시커머스 지금 알리, 테무, 쉰 뭐 이런 지금 시커머스 플랫폼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차이나 이커머스인 C커머스, 알리, 테무, 쉰 아무래도 이제 주요 판매국인 미국인데 이렇게 관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큰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이게 2월 1일 날 제가 아까 펜타닐 관세 말씀하셨는데 그때 2월 1일 날 시작하고 뭐 거의 뭐 2월 달부터 매출이 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네.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보면 뭐 네. 우리가 테무의 모회사가 바로 핀도도라는 회사거든요. 네, 핀도도인데 이게 1분기 수익이 지금 올해 1분기죠. 네. 1분 수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7% 급감을 했고요. 네. 특히 뭐 이게 미국의 지금 이 주가가 사실 테무의 목적 중에 하나가 네. 테무가 저가를 판매하고 수익이 좀 낮더라도 모회사인 이 PDD 홀딩스 그러니까 핀도도의 주가를 핀도도 올리는 홀딩스. 네. 그래서 이게 뭐 17% 이상 뭐 폭락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했고 뿐만 아니라 뭐 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흔들어 대니까 이제 뭐 당연히 전반적인 실적은 다 좀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을 그러니까 것 자국 같습니다. 내에서도 중국에서도 소비 위축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로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주가에도 바로 드러나고 있고 한데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수입 물품 면세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 폐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처럼? 이제 유럽도 네. 제가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가 팔로우를 했는데 유럽이나 전 세계가 지금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반 지금 뭐 이게 소액 면세 부분을 면세를 다 없앨 것이냐.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잘못했을 때도 이게 중국과 여러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유럽이 심각하니까 지난 5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EU에서 무역 담당하는 집행위원이 그러니까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이제 출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소액 이제 하나 개당 그 개수별로 한 2유로니까 우리 돈 한 3천 원 정도 되죠. 네. 예. 수수료를 이제 부과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와 동시에 이미 이제 152유로죠. 한 23만 원 정도 된 미만 저가. 그러니까 23만 이내니까 다 중국산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관세를 그러니까 내야 된다는 거죠.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무관세 직배송 모델이었는데 지금 이제 무관세가 세금 내라.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예. 지금 뭐 한 2024년도 작년대 데이터를 한번 보면 뭐 지금 저가소포 아까 지금 22유로 그러니까 34,000원 이내로 들어간 이후에 수입된 게 중국산 택배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한 46개 네. 어마어마하죠. 이 중 90% 이상이 중국산. 네. 예,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보니까 결국은 이게 소비자의 권한을 그러니까 이게 정부 차원에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네. 많은데 이게 소비자의 그런 뭐 편의성도 있지만 이게 너무 심각하다. 왜냐하면 거기 위해 물품도 많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네, 첫 번째 네. 이유, 두 번째가 이제 EU에 있는 제조나 유통의 생태계가 지금 엄청나게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EU에 좀 건의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가로 물량 공세 퍼붓다 보니까 자국 그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과 불공정 경쟁을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어려운 맞습니다. 처지에 있다 이렇게 계속 당연히 불만을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소액 물품 면세 제도가 이제 폐지 쪽으로 가는 그런 폐지됐습니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그렇고요. 이 C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여기 중요하죠. 그 이제 우회 거점으로 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좀 짚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커머스 이슈가 된 게 2023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알렸었죠.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알리가 네.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23 말 2024년도 초에 테무가 들어오면서 난리도 아니었고 우리 그 주제로 방송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럼 왜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 일단은 처음 목적이 이게 이제 1차 공습 때의 목적이 뭐냐면 네. 일단 한국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적지 않아. 한국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커머스가 훨씬 매출이 높아. 네. 그래서 한국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 4위, 5위 정도 하니까 네. 들어갈 만해. 네.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미국의 대중국제 이 부분들 이때는 트럼프가 들어오기 이제 전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계속 근데 뭐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바이든 행정부에도 대중국 제재는 계속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계속 대중국 제재가 들어올 거로 보고 이제 거점화를 위한 그래서 중국에서 유럽, 중국에서 미국 나가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물류나 이런 창고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북미 시장이나 유럽으로 나가는 게 가격도 싸고 통관도 훨씬 잘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이유도 그래서 간소화된 이 부분들이고 세 번째가 이제 한국의 이제 K 컨텐츠 이제 이런 목적인데 네. 지금 2차 공습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게 더 심화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것을 한국을 우회 거점으로 목적이 매우 강하다. 네.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알리 테무 시인을 떠나서요. 앞으로가 지금 이 시커머스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 조금 전 방송에서 부동산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중국 기업들 시커머스를 넘어서 중국의 제조, 금융 많은 중국 기업들 중국 차이나 머니가 한국으로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이로 인한 좀 이 나비 효과가 좀 제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그럼요, 교수님. 지금 우리가 알리 테무 이야기를 했는데 찡동이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제가 여러 징둥이라고 하는 걸 읽을 때 찡동. 네, 찡동이라고 합니다. 네, 네. 찡동이라고 중국의 합니다.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네네네. 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신문사 매체에서 전화를 엄청 기자님들 연락을 받습니다. 왜 들어오는 겁니까? 막 하면서. 근데 징동의 이 포션이 지금 이제 트럼프 들어오면서 2차 공습의 대표적인 성향입니다. 알리 테무 씨는 1차 공습이었다면 네. 징동이 들어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징동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아마존 이게 우리 쿠팡이 지금 작년 매출 한 41조 한다라면 징동이 작년에 우리 돈은 한 330조 정도 됩니다. 아, 4배 이상이 많죠. 네, 우리가 쿠팡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도 네. 뭐 알리바바가 한 193조 정도 네. 매출이 있고 그다음에 핀도도가 한 78조. 예. 우리보다 훨씬 크죠 쿠팡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징동이 들어오면서 징동이 원래 이제 이런 목적어에서 2018년도에 원래 물류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네, 징동 네. 로지스틱스라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예. 지금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근데 징동을 왜 관심을 갖냐면 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막 145% 때릴 때 중국에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막 수출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남아 돌 거 아니에요. 톤당 막 쌓이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나가지를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만들어뒀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커머스 플랫폼들 부를 거 아니에요. 네. 야 너희가 생각 좀 해봐. 거기서 총대를 맨 게 징동이 너 1등이잖아. 그럼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싼 가격으로 나왔을 거야. 그럼 징동이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그대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많이 샀어요. 그럼 어디로 풀겠어요? 자국료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가까운 우리나라. 가까우가 일단은 여러 가지 1차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예, 그 예. 이유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징동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물류센터도 지금 만든 거예요?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물류센터 국내 지금 그렇죠. 지금 일단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죠. 지금 물류센터를 이미 아마 인천하고 이천 이렇게 아마 지금 물류센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국에서 한국 올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한 3 빨라졌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 물류창고를 하면 미리 물건을 여기 갖다 놓을 수 있고. 주문할 만한 걸 다 갖다 갖다 놓고 놓을 수- 바로 국내 맞습니다. 유통업체처럼 바로 배송을 해주는 거잖아요. 쿠팡발 뭐 이렇게 로켓 배송은 아니더라도 네. 이 길 배송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회사들이 다 뭐예요? 빅테크 기업이에요. 테크 기업이에요. 그러니. 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예. 그렇기 때문에 주문하면 바로바로 중국 가면 그래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네. 여기에 AS나 있는 또 인적 자원까지도 보강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전략적 거점을 삼으면서 못 팔던 물건을 다 팔 수 있고 우리는 팔고 또 여기서 또 우회로 해서 다른 나라에도 나가고. 팔고 네.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 무슨 거점이라는 게 결국은 관세 세탁을 할 수 있는 관세 세탁보다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 못 들어가니까 중국에서 못 들어가니까 돌아서 하는 거죠. 관세 네. 세탁도 많고 우회 네. 출로도 많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 나비 효과를 좀 더 설명 더 해볼까요?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많이 됐을 경우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냐? 가만 안 있. 미국은 다 알거든요. 이번 미국발 관세를 보시면 베트남에 46%, 그다음에 캄보디아 49%입니다. 다 이유가 있죠. 다 중국산 제품이 네, 거쳤다. 네. 그러면 여기도 되면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또 관세를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제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네.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당장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크게 네네. 중국에 의해서 네네. 지배될 네네. 잠식당할 가능성이 네네.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이게 시장의 행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근데 일단은 이게 상대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할 거는 이게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다른데 일단 정부는 가장 부분에 합리적인 게 뭐냐면 유해 물질을 파는 것을 일단 막아야 돼요. 네. 그럼 유해 물질을 파는 것은 최소한 중국 내에도 팔 수 있는 제품들이 들어와야 돼요. 네. 중국 내에서 팔 수 있으려면 우리 같으면 KC 인증을 맡아야 되는 것처럼 중국에도 이 GB 인증. 이제는 좀 아시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알다니요. 알고 있었어요. 진짜요? 교수님 그러시구나. 공부하잖아요. 네. 그래.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러 매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것도 받으면 이렇게 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플랫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정부의 이슈가 되고 나서 정부와 우리 국내 중국 시커머스 플랫폼들이랑 정기적으로 소통이 채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3번 걸리면 이는 이제 그 제품은 무조건 GB 인증 받은 기업만 입점을 삼진아웃 같은 거. 삼진아웃 같은. 네. 일단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중국 내에서 제대로 인증받은 제품들은 그렇지. 좋은데 그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네. 플랫폼도 이건 인정을 할 거고 네. 중국 플랫폼도 이건 또 받아들일 거라는 거지. 받아들일까요? 네. 그렇죠. 이거는 야 너희 나라 또 못 파는 제품을 파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150불 우리는 중국산 제품 150불에 지금 한 무관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일단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하고 이걸 이제 어느 적정선에 낮출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150불 동안 중국산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360일 곱하면 한 7천만 원? 하루에 계산을 하면.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루에 있기 때문에 1년 하면 우리 돈 한 500만 원만 제한이 돼 있어요. 한국산 화장품을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럼 1년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게 500만 원의 직구를 통해서. 네. 근데 우리는 7천만 원. 상호 안 맞네요. 안 맞지. 네. 그러니까 상호주의? 상호주의에다. 그러니까 논리가 있어야지만 네. 대화가 가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논리를 정부한테 드리는 거고. 아까 그 시장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국내 유통산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중국의 협업이라든가 투자 형식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좀 차이나 원유 받고 싶은 유혹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시장의 행위를 우리가 막을 수는 막을 없고 수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맞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유통뿐만 아니라 지금 SM 같은 경우도 지금 텐센트라는 네, 중국 그 회사가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2대 지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텐센트가 YG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 제가 더 많아질 거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 자본과 화학적 융합을 할 것이냐 기업의 역할입니다. 네. 단지 우리 정부 입장은 지금 여러 가지 민감한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네. 뭐 중국이 부동산을 우리나라에 사더라도 중국에서 사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기간 산업 주변은 살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이윤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무작정 애국심을 요청할 수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거는 시장에 맡겨주는 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힘들어진 상황에서 글로벌로 나가는 부분에서 중국 자본이 필요하고 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금 징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아까 알리나 테무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브랜드사를 입점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역발상으로 거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차기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누가 되든 이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 뭐 집약적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뭐 앞에 구체적인 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자기 정부에서는 일단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초격차 유지를 하는데도 이게 중국을 자꾸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하고 이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중국을 좀 들여다보고 가까이서 보고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피지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피지기를 안 하고 자꾸 이제 우리가 뭐 새로운 방법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대중국 전략이
저는 전 정부에서 많이 부재했다. 네. 그래서 새롭게 이번 정부에서는 대중국 전략을 좀 촘촘하게 좀 짜는 작업이 전문가의 좀 필요하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좋은 전략도 좀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창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